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거미집 이론이네요. 모형을 맞히는 겁니다. 수탄수가 기억나시면 되죠.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 된다. 이게 포인트였죠. 그럼 반대가 되면 발산형이고 같으면 순환형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울기로 나와 있을 때는 절대값을 씌워서 기울기가 큰 게 탄력성은 작은 거였죠.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수였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만약에 2라면 기울기는 2분의 1인 거죠. 자, 1번. ABC 부동산 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검집 이론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 형태를 구해보랍니다. 그럼 곡선의 기울기로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절대값을 씌워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씌워버렸네요. 그래놓고 A시장을 봤더니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커요. 그럼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잖아요. 수요의 탄력성이 더 작으니까 얘는 발산형. 그럼 B시장은 0.4, 0.4 똑같으니까 순환형. C시장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네요. 그럼 수요가 더 탄력적이니까 수탄수, 수렴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 다음 2번.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토지정책 수단은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이용 규제 기억나시죠? 수요자, 공급자, 가격을 아예 건들면 걔는 뭐였다? 직접적 개입. 돈이나 정보를 대주는 건 간접적 개입이었어요. 그럼 도시개발사업 토지 수용은 정부가 도시가 아니었던 비도시 지역의 토지를 사들여서 농지, 임지 등을 개발해서 도시로 개발한 다음에 걔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 개입이죠. 토지 수용도 미개발된 토지를 먼저 다 걷어들여 버려요. 수용권을 행사해서. 그러니까 직접적 개입이에요. 그때 금융지원과 보조금 지급은 금융, 돈이죠. 그래서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LTV, DTI는 가지고 올 수 있는 돈, 빌려올 수 있는 돈의 양을 결정짓기 때문에 얘는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 개입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도 보조금, 돈이죠. 세금도 돈이었어요. 간접적 개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적과 간접적이 섞여 있는데 다 간접 개입 방식이라고 얘기해서 X네요. 2번.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인 증가분의 일정액, 네가 개발해서 발생한 거 아니니까 너의 노력으로 발생한 거 아니니까 내가 뜯어갈게. 이게 개발이익 환수제. 그 대표주자가 개발 부담금제였죠. 그러니까 지금 2번이 맞네요. 3번. 토지선매제도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거래에 우선해서 국가, 지방, 자치단체, 그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거지, 우선 협상권을 주는 거였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였죠.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해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지가는 올라가요. 그래서 지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아니다가 포인트였죠. 그리고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 어떤 지역은 주거지역, 어떤 지역은 개발 제한구역 등등등으로 다르게 묶여짐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그래서 지역 간 이용의 형평성은 오히려 깨져요. 그런데 개발되는 지역의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다른 지역은 보존해 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누가 이용해요? 후세대가. 그래서 세대 간 이용의 형평성은 높일 수 있는 제도였네요.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지구제의 부의 외부효과 제거, 정의 외부효과 제거라고 나오면 X예요.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죠. 사후적 독점자가 초과를 누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공급자, 사전적 독점자가 초과를 누려서 또 다른 문제가 시작하는 게 그게 큰 문제점이었죠.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죠? 지읒지읒. 지역지구제는 지읒지읒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지구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사전이다, 사후다, 사전이네요. 그 다음 5번.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어디로 가야 될지 진로를 모르겠으면 우리 뭐 했었죠, 여러분? 적성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해야 될지 보존해야 될지 모른다라면 얘는 적성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 적성평가였죠. 개발권 양도제가 아니었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이용 규제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을 개발 가능 지역에 팔 수 있도록,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한다,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였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맞아요. 3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채무 불이익률은 짝대기 짝 긋고 채무를 불이익하게 만드는 경비와 저당. 경저세가 나가는 돈인데 그때 세금 뺀 경저였죠.
그래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었는데 경은 어디에서 나가죠, 여러분? 조순 전후 사이에 경조세를 끼워놓으면 유효 총소득, 조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유효 총소득이었습니다. 주의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채무불이익률을 손익분기점이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대부비율은 부동산 가치, 전체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잔금의 비율을 나타내요. 또는 저당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대부비율을 융자비율이라고도 하고 저당비율이라고도 하죠. 그때 다 비슷해 보이는데 뭐만 달라요? 부채도사. 그래서 부채 비율만 달랐죠. 그래서 저당 비율이 LTV가 된다는 것. 그 다음 3번. 부채 비율은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부채. 부채가 분자라는 게 포인트였죠. 부채 도사는 어디에 산다? 지집에. 지분분의 부채였습니다. 그래서 지분에 대한 얘가 분모죠. 부채의 비율. 분자 맞네요. 그때 대부 비율이 60%면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 대부 비율과 전체 돈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 지분 비율을 더하면 100%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 비율은 얼마죠? 40%예요. 그래서 밑에 깔아주면 지분분의 부채니까 나눠주면 150이 나오네요. 1.5. 부채 비율은 150%가 됩니다. 4번. 종합자본 환원율은 얘가 바로 뭐였죠, 여러분?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이게 기억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의 역수였어요. 그럼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이었죠. 그러니까 걔의 역수니까 총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 맞네요. 그럼 투자한 자금이 해마다 환원돼서 돌아오는 비율이 높을수록 빨리 회수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높을수록 유리한 투자가 된다. 그럼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인 자본회수기간, 순소득 승수는 자본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였죠. 기억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비율분석법의 한계로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그 대입되는 분모분자에 대입되는 수치가 잘못된 수치가 대입되면 왜곡된 비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왜곡된 비율로 아무리 투자 결정을 내려봤자 잘된 결정이 나오겠다, 잘못된 결정이 나온다, 잘못된 결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건 1번이에요. 예, 이해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